어차피 네 거야. 쓰지 좀 말아. 어째도 괜찮아. 불타오르네. 네, 이번 총선 30년 만에 선거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투표 제대로 해야겠지요. 오늘은 비례정당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만나보시죠. 7년 만에 재연된 두 번의 동물국회 끝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까스로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민주적인 의회가 되는 그런 의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그런 선거제도. 그거 한번 꼭 만들자. 소수 정당에 대한 국회 문턱이 낮아져 다당제와 정당 간 협치의 시대가 열릴 거란 기대가 나왔습니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무너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유민주 세력의 고육지책입니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출범에 정치권의 극한 대결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그게 무슨 위성정당입니까? 위장정당이지. 코미디 같은 정치라며 미래통합당을 맹비난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원내 일당을 내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은 위헌정당이고 가짜정당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한 정의당도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는데요. 여기에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만든 범여권정당 열린민주당까지 나와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오롯이 의석에 담겠다는 뜻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현에 도로 양당 대결 구도로 돌아간 듯한 모습인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총선.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비례정당과 관련된 이야기 최영희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 평론가님. 네. 일단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비례정당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방금 영상 봤지만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설명을 생각보다 부탁드릴게요. 어렵진 않아요. 예. 일단 투표장에 가시면 두 개의 용지를 받게 됩니다. 예. 여기 모형 있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원래 이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지역구 후보, 예. 그리고 이 비례대표 후보. 투표, 이 예. 정당을 찍는 거예요. 네. 이걸 자세히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무려 이거 축소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실무크기 아닌가요? 실물이 아니에요. 모형. 근데 모형. 예. 이 비례대표 정당에 37개가 나와서 이렇게 길어졌어요. 이번에 그러면 투표장 가면 그 네. 용지에다가 찍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이 지역구 후보는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예. 기호, 소속 정당, 사람 예. 이름. 예. 이건 그냥 쉽게 찍으시면 되는데 네. 자 비례 정당은 사람이 없죠. 없죠. 예. 여기는 그냥 기호와 당명만 있고 예, 기표를 예. 하게 돼 있는데 예. 가시면 이 녹색 투표용지 이렇게 긴 걸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줄인 거예요. 줄인 거. 48.1cm. 그러니까 거의 50cm. 이야. 37개 정당. 네. 이 중에서 지지정당 하나만. 37개 중에 하나만. 이게 너무 두 개 많아서 서너 개 찍고 싶은데 그거 안 되는 그 중에 거예요. 하나만. 사표. 네, 그러면 그 표는 못 쓰게 되는 딱 거고. 하나만. 무효가 하나만. 네. 근데 이게 길어서 참 안타깝게도 전자개표기를 못 쓰고 예. 네. 올해는 수개표로 해야 됩니다. 아, 기계로 안 모두 다 됩니까? 사람이 이게? 해야 되는 사람 거군요. 어쨌든 이제 하얀색 한 장, 녹색 한 장, 두 장을 지금 투표를 네. 하시면 되는데 그럼 도입 취지를 좀 살펴볼게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이 네. 통과되면서 가능하게 된 건데 네. 먼저 정확히 이게 어떻게 해서 도입된 건지 좀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실까요? 4년 전에도 비례정당은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당이 워낙 많아서 길어진 거고 예. 이 준연동형이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헷갈리시는 대목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는 쉬워요. 이 한 국민들의 지지를 10% 받는 정당이 있다. 네. 실제로 네. 정의당이 한 10% 받았던 때가 네, 있고 그렇죠. 탄핵 직후에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됐지만 의석 100석이 넘는 당시에 구자유한국당이
정말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네. 한 자릿수까지도. 네. 근데 이때 10% 받는 정당이면은 국회 내에 의석도 한 10% 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럼 한 30석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정의당은 6석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것이 좀 국민의 민의가 의석 점유율에 반영되게 네. 연동을 하자. 네. 이런 의미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100% 연동을 하면 30석인데 지금은 좀 과하다. 50%만 연동하자. 그럼 10% 지지받는 정당이 30석을 가져야 마땅하지만 15석 이번엔 정도로. 한 15석 정도가 예. 배정되도록 하자. 예. 왜냐하면 의석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례대표는 제한돼 있습니다. 네. 지난번 총선이나 이번이나 지역구 의원이 253명 뽑히고 네. 비례의석은 모두 47개거든요. 몇 개 안 되네요. 예, 네. 이 중에 준연동형 50% 연동형을 30석까지만 적용해보자라고 해서 줄여서 준준연동형이라고 예. 불러요. 준준연동. 네. 이게 이번에 이제 선거법 개정으로 적용되게 됐던 것이죠.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네. 예. 대표님 설명도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 이제 많은 보도가 나오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소득자한테는 재난 기본소득도 이제 주지 말자. 하위 계층이나 아니면 중위 계층까지만 주자 이런 취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가는 정당은 네. 네. 비례대표 후보를 좀 적게 가져가고 비례의석은 이 지역구 의석이 좀 적은 정당에 주자. 그러니까 일종의 골목 상권을 보여주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데 네. 이게 이제 제도의 허점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선관위에 먼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먼저 설립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위성 정당이 2개가 만들어졌는데 네. 이제 말이 위성 정당이지 이게 인공 위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없어질 예. 위성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네. 지구의 달처럼 계속 있는 위성이 아니거든요. 합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작용 또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 거대 양당 이 두 당이 이 취지를 너무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비례대표 정당들 어떤 정당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원래의 취지는 소수 정당들에게 민의의 다양성을 좀 보장하자. 그러니까 예. 다당제가 좀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 네. 결국은 이게 거대 양당이 예. 비례대표를 많이 뺏어가는 경쟁의 각축장이 돼버린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이게 선제 공격을 한 것은 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부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네. 한 20석 가까운 의석이 저쪽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섬뜩했겠네요. 한 30석 중에. 예. 예. 큰일이다. 네. 그럼 이게 편법이고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네. 우리도 이 수를 안 쓸 수는 없다. 음흠.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전당원 투표로 만든 건 아니고 명분적으로는 소수 정당이 만든 플랫폼 정당에 민주당도 참여하자. 그래서 원래는 범진보 비례연합 정당이라고 했어요. 네. 이게 지금 더불어시민당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원래 참여하기로 했던 당들이 많이 빠지고 음. 소수 정당 2군데와 시민 주체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민주당이 합류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경쟁이 됐는데 네. 민주당 외곽에 민주당은 부인합니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네.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결국은 열린 민주당 민주당. 출신 인사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비례 명단을 보면 대부분 또 민주당 출신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열린 민주당이라는 민주당, 정당을 예, 열린 만들어서 민주당, 예. 뭐냐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이 2개 돌고 있는 거 위성이 두 아니냐 개인가? 이런 아. 얘기가 돼버린 거고 예. 나머지 정당 민생당도 있고요. 정의당은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진보정당이고 네. 여기 안철수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 국민의당. 또 다시 국민의당. 네. 국민의당은 지역구를 안 내요. 예. 모두 다 비례 대표만 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정당들이 다 비례 지지를 받아서 네. 의석을 좀 확보하려는 경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례정당에 어떤 인물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먼저 미래한국당부터 살펴볼까요? 미래한국당은 좀 복잡함이 있었죠. 예.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한선교 대표가 비례 명단을 냈는데 이게 모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경로했다는 소식이 나면서 네. 대표가 바뀝니다. 지금 원유철 대표고요. 그리고 공관위도 바뀝니다. 네. 그리고 명단도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1번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에요. 네. 이분은 이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이제 경제 전문가도 들어 있고요. 예. 2번인데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3번이 아니고 5번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 지난번 명단에서는 1번이 1번이었죠. 조수진 전 동아일보 그랬었어요. 논설위원이 예, 1번이었는데 예, 예. 저 보도 이분이 이제 봤어요. 5번으로 밀려났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인사들이 주로 한국당 예. 여기 이제 인사들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40명의 명단을 냈는데 예.
20번 내외가 아. 대략 당선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거 하루만 뉴스 놓쳐도 막 후보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게 한 이틀 만에 예. 이 40명 중에서 12명의 그러니까요. 순위가 뒤집어져서 지금 당선권 밖에 있던 분들이 예. 1번이 되고 예. 당선권 안에 있던 분들이 내려왔는데 핵심은 뭐냐면 네.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이 네. 주로 당선권으로 약진하는 변화가 올라갔다는 얘기군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더불어시민당 네. 후보들도 저희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총선이 코로나19와의 전쟁임을 선포하는 그런 순번 배정이 있었는데요. 네. 1번은 신현영 예. 교수님입니다. 명지병원 가정학과 교수인데 코로나 이 전선에서 최전방에 있었던 분입니다. 주요 의료기관과 이제 의사단체에서 추천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중소기업을 이제 육성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예. 3번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분은 1980년대 부천 경찰서 성고문 피해자로 알려져 맞아요. 있죠.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중소상공인 부회장이라든지 또 뭐 에너지 분야 전문가라든지 등이 네. 포진돼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몇 군데 정당만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아까 두 개의 사실상 위성 정당이라고 위성이 돌고 하셨죠? 있다. 네. 열린민주당에는 어떤 네네, 후보들이 있나요? 열린민주당이 어찌 보면은 좀 강한 유명 인사들이 친정부 많아요. 인사가 많아요. 예.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은 이 당을 출범시켰지만 예. 비례 명단에는 없습니다. 예. 그럼 1번이 누구냐 하면 1번이 김진애 박사 아세요? 저희 KBS 라디오도 방송도 진행하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도시공학 전문가신데 예.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여성 관련 책들을 많이 써서 이제 베스트셀러 저자시기도 한데 네. 김진애 박사가 1번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2번은 누구냐 하면 최강욱. 최강욱 예.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예. 이분이 청와대를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강욱 청와대 전 공직기강 비서관,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도 예.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친조국 성향의 정당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도 나와요. 예. 4번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네. 청와대 인사가 많죠. 네. 그리고 6번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네. 상당히 경제정책 분야에서 직격탄을 날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좀 강성 인물들이 또 이 열린민주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친정부 인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권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냐 도대체 이거 더불어시민당과 네. 열린민주당 이 두 관계는 뭐냐 도대체 이런 궁금하신 분들 많습니다. 사실은 이 미래통합당이 네. 미래한국당을 자매정당이라고 불러요. 네. 네. 또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형제정당이라고 불러요. 열린민주당은 네. 뭡니까 그럼? 그럼 형제가 둘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라고 불렀냐면 더불어시민당 쪽에서 네. 이건 적자와 서자 관계도 아니고 자식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강비판을 했는데 그 선을 그었습니까? 손혜원 의원이 또 예. 명답을 했어요. 뭐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했나요? 우리는 내부에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네. 우리는 민주당의 효자 정당이에요. 우리는 서자도 적자도 아니지만 우린 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열린민주당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죠. 예.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은 예. 이번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성향에 따라서 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분산 투표를 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좀 지지율이 갈리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네. 보수 지지층이 집중 투표를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여당 쪽은 표가 갈릴 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저희가 맞아요. 선거법 개정으로 탄생한 비례정당 3파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상황 3당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조사한 내용인데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1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는데 네.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이 29.8%, 오, 29.8. 30%에 육박했고요. 예. 미래한국당 27.4%, 네. 오차 범위 내에서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차이가 없네요. 두 정당이 투톱을 형성하고 있고요. 네. 열린민주당이 11.7%로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열린민주당이 11.7%인 게 상당히 약진이 아닐까 싶은데 좀 약진이에요. 네. 약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쭉 투표로 이어진다면 예. 상당수 의석을 확보하고 국회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민주당과 전략적 이별을 하지만 네. 결국은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입성한 이후에 위성정당은 아까 한시적으로 사라진다고 이택수 대표가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럼 이들이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인가인데 민주당은 지금은 부인하고 있어요. 탈당한 사람들 복당 안 된다. 아니 효자라는데 받아줘야 되는 네. 우리는 효자예요. 그러는데 이제 받아줄지 말지는 예. 21대 국회가 구성되는 시점에 민주당의 선택과 결정으로 그렇죠. 보여집니다. 몇 표를 총선 몇 표에서 끝나고. 몇 자석을 가져가는지가 또 뭐 받고 안 그럴 받고 수도 중요할 있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원내 의석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예. 따라서 예. 민주당이 할 수도 있고 야 손 잡자 할 수도 있고 이건 예. 지켜봐야 될 네. 문제죠. 총선 끝나고 인공위성이 귀환하느냐는 봐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지구로 착륙하지 않을까요? 예. 전 착륙할 거로 예견을 해보지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성이 계속 이제 궤도를 예. 돌고 있어야 되는 그럴 거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비례정당이 저렇게 탄생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했는데요.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 그 두 당의 지지자들 표심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이제 조금 전 보신 거는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정당 지지율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역구 선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44.6%고요. 또 미래통합당이 30%, 대략 한 15%포인트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조금 다시 벌어진 건데 네. 외신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지금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G20 정상 온라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있었는데 역시 다른 선진국들의 정상이 도움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당의 지지율이 또 올라갔네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외신의 반응이 예. 굉장히 호평이 쏟아지면서 우리 예. 국민들의 자존감이 올라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데 네. 지금 야당 측 미래통합당의 전략은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을 이끌었던 김종인 전 대표를 예. 영입했어요. 그렇죠. 예.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네네. 김종인 대표가 이제 경제 정책을 내기 시작하면서 요것이 이제 앞으로 선거 당일까지 어떤 변수가 될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그 두 네. 정당의 지지율 추이를 봤을 때는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지지율 격차가 좀 최근 들어 좁혀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 소개해 주셨지만 외신의 보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네. 마치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정권 교체하자, 뭐 선수 교체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네. 뭐 일종의 K리그에서 선수를 교체하자는 이 야당의 평가에 있어서 외신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오라는 뭐 그런 외신들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이 조금 벌어지는 네.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된 또 자료들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라든지 리얼미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뭐 다른 여론조사기관들의 예. 추이도 대략 비슷한 양상입니다. 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 이제 한 보름 정도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 총선의 그 승패를 가를 만한 변수들 이택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가 좀 가장 변수가 중요한 건 될까요? 투표율이죠. 저희가 투표율. 이제 여론조사 하면은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뭐 대략 7~80% 정도 나오긴 하는데 네. 실제 지난 2016년도 총선은 58%에 그쳤고요. 예. 또 이번 선거는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네. 50% 중반이나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연령대가 투표를 많이 하느냐, 네. 미래통합당 지지층이 투표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투표를 많이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뭐 조사한 거 있으십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 대략 20대 그리고 50대 투표율이 좀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대, 있어요. 50대가 낮을 거라고. 네, 왜냐하면 20대는 이제 학생층이고요. 네. 또 50대는 초중고생들의 학부모 연령대인데 애들 어느 봐야 되니까. 세대보다 때문에. 코로나에 민감한 그런 세대다 예. 보니까 20대, 50대의 표심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뭐가 좀 승패를 좀 가를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지지율에서 예. 큰 변수 차이가 없는 게 예. 4월 10일에 사전 투표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는요 한 10여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 사이에 코로나19가 더 확전되지 않는다면 예. 지금 정부 이 지지가 유리한 가운데 쭉 이어지면서 야당이 지금 바꿔보자라는 구호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컨텐츠를 어떻게 내느냐가 마지막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비례정당 이야기를 좀 집중 짚어봤는데 35개나 되는 정당이 있고 이번에 좀 공부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꼼꼼하게 이제 또 다 대진표도 완성이 됐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정말 우리 유권자들도 공부하는 한 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